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저녁 5시 40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김정은이는 트럼프에게 두 번째 회담을 갖고 싶다는 전가를 하고 해서 이제 북핵을 둘러싼 국제적 움직임이 제2단계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아주 허황한 합의가 나온 이후에 제가 예측했던 대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대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회담이 대성공했다고 미리 선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퇴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말하자면은 김정은이 던진 미끼를 문 상태죠. 미끼에서 벗어나려면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선거 전에는 절대로 트럼프는 내가 실수했다, 회담 실패했다 하면서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두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을 칭찬해주고 하면서 잘 된다 하고, 그러나 그 밑에 폼페오, 마티스, 볼튼 같은 실무자들은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니까 일종의 투 트랙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은 대체로 트럼프에게 두 번은 속아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과거에도 나왔는데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MBC도 비교적 트럼프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매체입니다만은 오늘 이 정부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북한이 올해 들어서 이미 핵폭탄을 5개 정도 생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탄두 보관시설 출입구를 숨기기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 나중에 금정에 대비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1년에 평균 6개의 핵폭탄을 만들고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과 기존의 정보 판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확인했다. 아마 인공위성으로 확인했는지 아니면 비행기로 확인했는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NSC 미국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 NBC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북 정책을 직접 지휘하고 있으며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양면 전술을 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다니엘 스나이드라는 사람이 쓴 도쿄 비즈니스 투데이에 실린 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스나이드 교수는 지금 미국의 안보 관련 실무자들, 정책 실무자들과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보좌하는 안보 실무자들은 북핵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익명으로 요약을 해서 전한다는 점에서 좀 고급 내밀한 정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스나이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백악관의 안보 전문가들이 가장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은
내 사람, 내 정부를 말리는 거다. 컨테인먼트라고 썼습니다. 컨테인먼트. 그래서 트럼프를 말리는 거, 그 다음에 김정은을 견제하는 거, 중국을 견제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 이 네 방향의 컨테인 전략을 쓰고 있다. Four-sided containment policy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수하지 않도록, 또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쪽으로 가지 않도록 시진핑이 김정은을 뒤에서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네 방향으로 지금 신경을 쓴다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모시고 있는 이 안보 보좌관들은 절대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다 믿고 있다. 안 한다. 그리고 북한은 다 거짓말쟁이다. 오랜 경험상 틀림없다. MBC 보도에 의하면 폼페오도 북한은 비핵화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사석에서 이야기한답니다. 뭐 과거에 이분들이 한 말을 보면 폼페오, 볼턴 다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입니다. 한 전문가는 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 보좌관 그리고 폼페오 주변에서 지금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 김정은과 두 번째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과의 두 번째 회담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만나자는 편지를 보내니까 트럼프가 아주 반기는 또 답장을 보냈습니다. 과연 막을 수 있느냐?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더구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는 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하고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절대로 만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첫 번째 만나게 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미국이 중요한 카드를 빼앗겨 버렸다. 또 만나면은 더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제2차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못하게 하느냐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한국 정부라는 겁니다. We have a big problem coming with North South Korea. 한국과 큰 문제가 있다. 한국과 큰 문제가 있다. 중국이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뭐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참겠는데 한국까지도 미국에 불리한 공모를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 문제와 핵 문제를 분리하려고 한다.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남북 문제는 따로 가겠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핵 문제는 어차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대북 제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포함한 말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간파한 거죠.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이 한미 관계가 큰 위기에 빠지거나 이미 위기에 빠졌다. 같이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지 않는다.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선을 확 끊지 못하니까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은 뭘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은 만약 한국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제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한국의 은행이나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한국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회사에 대한 제재, 그래서 제재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거 주로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에 관련된 회사나 은행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또 있을지도 모르죠.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기름을 ship-to-ship 방식으로 옮겨 싣는데 한국 배가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한국이 협조해 주지 않을 때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버린다면 좋다. 우리도 그러면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해가지고 견제를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반미운동을 일으킨다든지 해가지고 반발할 수 있겠느냐. 어려울 것이다. 해서 그런 칼을 비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2차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큰 손해는 트럼프가 아니고 한국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